미증시를 화려하게 달군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항용의 월가이드 함께하겠습니다. 이항용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술주에서 비기술주로의 오늘 이동.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굉장한 상승을 보였고요. AI주들은 좀 쉬어갔는데 이런 자금 로테이션 눈여겨볼 사항들이 많았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견뎌야 될 올해 말까지 분산 투자라는 말씀드렸고요. 작은 거에서 큰 거,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조금씩 주고 이동하는 것들, 그리고 모든 지수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은 3대 지수 플러스 원 중에 러셀 2000이 가장 높은 상승세가 많이 커졌다는 거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는데 딱 그런 느낌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어저께 좀 1% 가까이 떨어져 오늘 좀 반등했고요. S&P 500은 그냥 보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나스닥 조금 약간 내렸지만 실제로 러셀 2000은 또 1% 이상 올라가면서 러셀 2000이 오늘 또 한 달 만에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주수는 2,603포인트로 끝나는데요. 그만큼 주시장의 강세, 연초 대비 지금 러셀 2000은 거의 5% 가까이 상승하면서 다른 지수 대비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림 하나 준비됐으면 모르겠는데요. 러셀 2000과 나스닥가의 상대 지수를 비교한 게 있는데요. 첫 5일밖에 안 됐지만은 이 그림인데 파란색이 첫 닷새인데요. 최근 10년, 20년 동안에 보면 가장 많이 러셀 2000이 나스닥 대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외하고는 이제 가장 높은 그만큼 러셀 2000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뭐 러셀 2000 종목을 사시는 건 의미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 그것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간 혼조권해 보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고용 보고서가 이제 진짜 고용 보고서거든요. 지난달까지 나는 건 약간 에러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의미가 없다. 이제부터는 진짜 12월 달에 고용 보고서가 나온다는 것이 하나 있겠고요. 앞선 코너도 잠시 전에 얘기가 나왔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부터 상호 관세 갖고 뭐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일부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거 억울하다 하면서 우리나라 보면 이제 잘못됐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연방법원의 최종 심리까지 결정됐고 그런데 빠르면 이제 오늘이요 미국에서 금요일날 이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 내는데 11월 달에 이제 한번 우리로 보면 최종 심리라고는 한번 했는데 거기서 분위기 자체가 뭐 확인된 건 없죠. 분위기 자체가 대법원들에서 쪽에서는 판사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 네. 약간 해서 트럼프 쪽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나겠느냐? 그렇지 않죠. 이미 또 다른 수단을 해서 또 관세를 부과하겠다 얘기하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요. 관련돼서 기업들이 관세를 억울하게 낸 거 아닙니까? 관세들이요. 예.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얼마가 많이 참여했냐면요. 1000여 개 기업이 여기 사업에 이미 이거랑 상관없이 관세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 11월 이후 급등했습니다. 이 사업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1000여 곳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한 것이 역시 의류업체들이 많이 참여했겠고 이미 소매업체인데요. 이게 오늘 판결을 하면 그 이후에 현실화될 거는 상관없이 일반 소매업종 있죠. 소매업종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의류업체들 그리고 뭐 코스코 이런 거, 코스코도 소송한 사람 쪽에 하나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요 러셀 2000 지수가 앞서서 네. 이제 사상 최고치 보였던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들 뭐 사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분산 투자의 좀 중요성이 강조된 하루였다라고 해주셨고요. 잠깐 이제 고용 보고서 오늘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바로 저희가 오늘의 주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보고 가볼게요.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미국의 고용 보고서. 자,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입니다. 네, 고용고소건데 약간 있는데요. 고용고소도 오늘 구글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구글 얘기 오늘 조금 잠시 더 해드리겠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구글이요. 어저께 이제 시가총액이 2위로 올라섰고요. 오늘도 2위를 확보하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끝났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구글이 강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나노바나나랑 바나나 프로가 나오면서 완전 시장에 제미나이가 나오면서 결국은 챗GPT를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이나 구글이죠. 그 회사 이름은 알파벳이 되겠는데요. 알파벳을 여러분들 계속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없으시면 한 주라도 사시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림 한 장만 이해하시면 진짜 전 끝났다고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림이 뭐냐면 소위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에 결국 누가 많이 더 쓰고 있냐는 것인데요. 그 그림이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한 1년 전에 보면은요, 이게 그 알파벳의 그 점유율 구글 제미나이가 5%, 6%에서 10%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나면서 작년 말 기준을 보면 상당히 많이 쫓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챗GPT를 이기지 못하고 있지만 이 파란색이 챗GPT가 되겠고요. 위에 올라간 거가 제미나이가 되겠는데 제미나이가 상당히 많이 갭을 맺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그림 보면 이제 이런 걸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속도나 성능이나 이런 걸 비교하는 건 벤치마크 경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 나온 챗GPT 5.2는 더 빠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를 기준으로 보면 구글 제미나이가 오픈AI보다 성능 기준이 앞선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바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제미나이에 대한 제미나이 3.0이죠. 지금 쓰고 계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자체 칩이죠. TPU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TPU가 많은 분들이 이게 당장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아시지만 실제로 이 챗GPT 구글에서 하는 이 TPU의 칩 개발을 10년 전부터 해왔다는 겁니다. 10년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갖고 있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글이라는 것에 검색이라는 거는 하루에 25억 명이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신제품이 나오면 제일 확산 속도가 빠르고 접근이 빠를 거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분배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분배력에서 지금 구글을 앞서는 것이 하나도 없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과의 협업이 계속 잘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반독점 이슈가 있었는데 작년 말에 두 개의 판결이 있었죠. 그러나 애플과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그 관계에 대한 반독점 이슈가 해결됐고 유럽에서의 반독점 문제가 해결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지금 구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결국은 또 하나 갖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걸 통해서 광고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1위는 이제 구글이 되게 압도적인 1위고요. 2위가 이제 온라인 광고 중에서 메타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존인데 이 시장 자체가 다 커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건 간에 광고를 하시건 간에 어떤 광고를 하시겠습니까? 어디 신문에 하시겠습니까? TV 하겠습니까? 어디 하시겠어요? 케이블 TV 하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여러분 모바일이나 이런 쪽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고 있는 쪽이 누가 갖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갖고 있고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것에서부터 여러분 출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딱 하나도 수치만 갖고 확인해 드린다면 제미나이의 월간 사용자 수가 6.5억 명까지 지금 2025년 10월까지 늘어났고 최근에 보면 이게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 부분이 결국은 구글의 강세 그리고 챗GPT와 구글의 차이 이런 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결론은 어제랑 똑같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알파벳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갖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동안 파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속상하겠습니까? 그러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신 분들 입장에서 언제라도 파신 분들한테서 제가 말씀드리면 한 주라도 다시 사는 게 맞다. 결론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왜 이렇게 고점에서 얘기를 하죠?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오늘 어제만 얘기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점에서 제가 구글을 또 말씀드리냐. 혹시 만약 방송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채팅에 그렇게 쓰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 명확하죠. 왜 오늘 보셨냐는 거죠. 왜 6개월 전, 1년 전에 안 보셨냐고요. 그래서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뭐 고점에서 지금 사면 물릴 것 같은 이런 생각 아니고 보유 그리고 신규 매수 의견입니다. 저희 달라지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봐야 될 건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와 그리고 구글 알파벳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간밤에 나온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마켓워치입니다. 과소평가된 AI 수혜주가 있다. 네, 쉬어가는 AI주들 매수 고민해 보실 만한 종목들이 여러분들은 뭐 있을까요? 제시가 된 종목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오늘 상당히 특이한 거를 또 UBS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AI 하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이제 엔비디아가 네. 들어가고 AMD 들어가고 앞서 말씀드린 구글 같은 것이 들어가고 또 이제 팔란티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UBS는 약간 특이하게 좀 과소평가되어 있는 AI 주식이 한 몇 개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은 여기도 보시다시피 아리스타 네트워크랑 시스코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추가 몇 개가 더 있다는 건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AI의 인프라가 계속해서 확충되고 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이 1월 말부터는 다음 주부터 이제 금융주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IT도 나오겠죠. 이번 달 말부터 해서 빅테크, 다음 달 초에서 빅테크 나오면 이런 걱정이 또 다시 사라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이런 네트워킹 그런 데이터 수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UBS는 이 두 주식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와 오라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요 데이터 센터의 구축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면서 소위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플랫폼 매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있다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겠고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전망치보다 훨씬 좋게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시실 수 있게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 저평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리스타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스코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항상 시스코는 약간 올드한 IT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드한 IT. 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요? 왜냐하면 이게 시스코가 닷컴 버블 때부터 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올드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다코스라는 얘기를 시스코가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주문량이 무려 10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2026년에 AI 관련 매출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시장에 덜 반영되고 있겠고요. 관련된 주력 제품의 교체 주기 도래가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들의 기본적인 성능과 타사와의 경쟁사의 주가의 흐름 봤을 때 보면 현격하게 시스코의 주가 상승폭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주식은 최근 들어서 다 재미없습니다. 주가 흘러내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이 UBS는 이 두 주식 말고도 관련돼서 봐야 될 주식을 4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일 컴퓨터가 있겠고요. 존슨 컨트롤즈는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스마트 빌딩 솔루션을 하는 곳이 되겠고요. 저도 사실 처음 소개하고 있는데 TD SYNNEX나 TXN 같은 경우가 좀 현금 흐름의 유이 좋아지고 있고 높은 주주 환원 등을 인해서 이런 4개 주식도 좀 볼만하다. 이 중에 아마 익숙한 건 대리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도 좀 저평가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종목들마다 멋진 문구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제시가 됐네요. 자,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밸런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소비 행태 변화, 수혜주 포착. 굉장히 중요한 게 5년간 지속된 소비 사이클이 변할 때가 됐다고요? 네, 이것도 상당히 특이한 기사 제목이 있어갖고 네. 저도 이제 이끌려서 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팬데믹 이후에 많은 분들이 느꼈던 것들이 아마 저도 얘기했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뉴스건, 일상생활, 마케팅 문구에서도 많이 보실 텐데 경험 소비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경험 소비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수많은 경험 소비에서 이제는 소위 재화라는 게 이제 물건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소비를 뭔가 좀 사람들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자기 삶을 개선하는 어떤 자기 만족의 그런 소프트웨어 경험이 아니라 직접 물건을 사면서 경험하는 쪽에서 실질 소비의 제품의 구매 쪽으로 뭔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변한다. 네, 이것은 한편에서 서비스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워낙 주가도 올라가고 많이들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보면 저는 이런 거 어디서 봐서 느끼냐면 최근 3, 4년 동안에 엄청나게 뜨는 유튜브 시장이 여행 유튜버들이 TV도 많이 나오고 사실 해외에서도 여행 유튜브 얘기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과열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 또 하나가 이제 주택 시장이 이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주택 시장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의 기관 투자가의 주택 수요를 제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의 몫은 개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관련된 시장 그리고 소매에 관련된 시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돼서는 집을 다 지어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채우고 하려고 그러면 개인들의 수요에 맞는
가정 개성용품 이런 것들 많이 가는 거죠. 로스랑 홈디포 이런 거 가는 거죠. 뭐 비상장이지만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이케아 이런 것들도 상장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외에는 주택건설 ETF라든가 소매유통 ETF 이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한결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